뭐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하고 그 위탁 판매로 처음 시작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사입도 좀 하고 정통적인 방식의 그런 온라인 셀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여행업에 한 14년 정도 종사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제 갑자기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휴직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일단 메인은 그 출산육아 쪽이거든요. 출산육아. 애들을 둘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을 통해서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뭐 마카롱 슬라임이라고 이렇게 마카롱 별거 아닌데 그냥 슬라임인데 마카롱 통에 생겼고 색깔이 알록달록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뭐 7,000원, 8,000원 정도 팔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업체의 다른 제품 때문에 애기를 하나 사주고 뒤를 열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제조원이 마침 보니까 수입처가 제가 이전에 다른 것 때문에 소싱했던 수입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바로 이거 연락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한 50개였나? 한 박스. 그리고 한 박스만 사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슈 때문에 그만 팔긴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돈덕후님은 도매국에서 상품을 가져옵니다. 많이 주로 거기서 가져오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다양화됐겠죠? 네, 다양화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도매국도 지금도 근데 여전히 좀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내가 뭐 인테리어를 한다, 인테리어 소품 관련된 카테고리, 뭐 소품몰, 무슨 몰,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 전문몰들도 많이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산육아 쪽이니까 이쪽 관련된 전문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패브릭만 하는 곳, 뭐 완구만 하는 곳, 뭐 교구만 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전문물들 많이 해서 소싱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손품만 팔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이트들이잖아요. 네. 그쵸? 앉은 자리에서 한 3, 4시간만 찾아도 네네. 올리는 거 제외하고 찾는 것만 네네. 했을 때 근데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을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려놓으면 나랑 유사한 상품이 되게 많네. 네. 그래서 사실 브랜딩된 제품은 그게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브랜딩되지 않은 이런 제품들 제가 뭐 그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층간소음 슬리퍼라고 이렇게 쿠션 두툼한 두꺼운 슬리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층간소음 슬리퍼인데 그게 이제 쿠션이 좋고 이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쓰면 활용도가 좋겠는데 해서 뭐 실제로도 뭐 교사 슬리퍼 아니면 뭐 간호사 슬리퍼 뭐 어린이집 선생님 슬리퍼도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무릎 약하니까 뭐 산후 슬리퍼 뭐 이런 식으로 임산부 슬리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팔고 계시고 네, 그런 결국에- 식으로 네. 결국에 돈덕후님이 이제 초보분들한테 요청하시는 게 창의력이네요. 결국엔 크리에이티브한 거. 네, 조금- 그런가요? 네. 맞죠. 네. 지금 잘 하시는 셀러분들의 요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키워드를 분석하는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에서 경쟁 강도를 정렬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좀 대표님만의 그 키워드 찾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툴들은 거의 다 쓰고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든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든 아니면 그 광고의 키워드 도구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새 어떤 게 유행하나.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애들 만화 채널도 많이 봐요. 만화 채널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런 거 광고하는구나. 이런 거 애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대박. 어떻게 나랑 똑같냐?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은 약간 이건 꿀팁인데 예. 저는 약간 그런 옷 하나 아니면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뭐 이렇게 바꿔지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펜이면 아이펜도 되지만 어이펜도 되고 오렌지면 오렌지 아이도 되지만 어이도 뭐 이런 옷 하나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꼭 그 단어로 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틀리게 치는 것들 그렇죠. 뭐 외래어를 바꾸면서 오는 것도 뭐 이런 것도 키워드에 좀 많이 활용하고요. 야,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나의 놓치지 매출로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이런. 사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게 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은 또 거기서 나오는 매출도 쏠쏠하잖아요. 네, 있어요, 가끔. 현재 대표님은 키워드 외에 광고 같은 건 활용을 하시나요? 네,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일단 돌리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50원이 최저 단가잖아요. 예. 그래서 50원은 거의 다 붙여놓고 막 무리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붙여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조금 쓰잘데기 없이 돈 나가는 키워드들, 그 제외 키워드라고 아마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활용하고, 제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달 전에 한 5,000원이 빠져나갔는데 이 키워드가 일주일 동안 클릭된 횟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된 횟수를 그 제외 키워드 가면 어떤 키워드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이걸 다 합쳐도 한 1,000원밖에 안 되는데 5,000원이 나갔길래 어디서 4,000원이 나간 거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광고 캠페인 만들고 할 때 거기서 그 노출되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하나? 이거를 제외를 몇 개 설정 안 해놓고 그냥 다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고객은 어디서든 올 수 있으니까. 이 고객이 뭐 카페에 들렀다가도 올 수 있고, 뭐 네이버 웹툰을 보다가도 내 거 클릭할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다 열어놨는데, 그런 데서 이제 쓰잘데기 없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스포츠 뉴스였나? 뭐 이런 데서 한 3,000원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일은 아니겠죠. 오클릭이었겠죠. 이렇게 보다가 잘못해서 제 걸 눌렀다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그런 걸 조금 더 만지려고 요새 하고 있습니다. 쓰잘데기 없이 나가는 거는 빼려고. 결국에는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하지만 또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거네요. 네, 잘 되는 쪽에는 조금 더 단가를 높여주거나, 네. 일일 그 예산을 좀 더 높여주거나 네네. 하고. 시즌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어주려고 가격을 조금 높이 해놓고. 네. 그 매출액 대비 광고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30만 원, 한 1점 몇 프로 정도 쓰시는 거네요, 거의? 그런 거죠. 매출 대비로 네. 하면은 1.5% 정도.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저렴하게 네. 사용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되는 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가는데 광고 대비 효율 안 좋다, 그럼 그냥 끄기도 해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내 제품이면 더 쓰고 더 마케팅 하겠지만, 제가 이제 위탁이나 다른 제품 판매하니까 유통만 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올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면 그건 그냥.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할 때 초보자들이 이제 키워드 외에 뭔가 이런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 가장 쉽게,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50원 다 깔아놔야 되고, 제외 키워드 좀 설정 많이 해줘야 네, 되고. 그거 제외 키워드만 하셔도 조금 많이 관리하실 수 있고. 자,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은 위탁으로 상품을 생산해갖고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는 네. 그냥 납품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 상품을 생산했을 때는 뭐 지재권을 처음에 알아보고 했겠죠. 그러다가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뭔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동일하게 생산하고 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대표님도 알게 모르게 이 상품을 그럴 수 끌어다가 판매하다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내용 증명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내용 증명은 안 받아봤는데 언제든 닥칠 위기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해놓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런 거 소명 요청은 몇 번 받은 적 있어요. 네이버에서 상표권 이거 걸렸다, 소명해라, 이런 거는 몇 번. 자체 모니터링? 네, 자체 모니터링. 이런 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 키플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거죠. 네. 일단 소싱할 때 일단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보고 걸리면 이제 소명해야죠. 근데 일단 그나마 뭐 네이버에서 이제 소명하라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이제 확인해보고 걸렸으면 죄송하다고 상품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증명 받으면은 아직 안 받아봤지만 그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냥 그것도 그 내용 증명 상에서 진짜 그 소유권자가 이거 침해했으니까 내려라라고 하면 깔끔한데, 이제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제 복잡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고의성이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증빙 같은 거를 조금 준비하던지, 아니면 이걸 많이 팔았으면 이제 그 비례해서 또 배상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팔았으면 어쩌면 합의금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좀 견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내가 처음에 이 상품을 올릴 때 키프리스 검색했을 때 당연히 없을 때는 뭐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권 뭐 이런 거 다 조회해봐서 없으면은 올려도 되는데,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올린 그렇죠, 사람들한테. 자, 뭐 온라인 모든 셀러들 뭐 보세요. 제가 지금 상표권 등록하니까 다 내리세요라고 전체 공지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끔씩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상품의 대형 키워드가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형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키워드를 눌러봤는데 유난히 경쟁력가 낮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 의심해야지. 그러면 느낌이 아, 네. 싸하잖아요. 네네네네. 도대체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왜 이게 경쟁률이 맞아요, 맞아. 낮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봐라. 맞아요, 맞아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위탁 상품이 내가 이제 주문을 이제 받으면 나도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건데 네. 이런 거 반품이나 불량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제품 자체의 불량이면 저도 이제 그 유통사에다가 도매처에다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거의 그냥 잘 반품해 주시거나 뭐 교환해 주시거나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이 너무 우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 자체의 불량이 아닌데 제가 이걸 또 도매처에다가 막 이렇게 하기가 저도 미안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제가 씁니다. 하나면 그냥 제가 쓰던지 아니면 제가 좀 출산 육아 쪽 하니까 저희 아들 딸 주던지 뭐 가게에 보탬이 되게 그냥 씁니다. 이게 내가 사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 B2B 업체는 내가 수많은 고객 중에 B2B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요? 잘 되는 곳 위주로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은 걸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품절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살비율이 높아가는 거죠. 점점.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찔린 느낌이야. 네, 맞아요. 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하시는 분들 혹은 수입하시는 분들도 대량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트래픽이 터져버리게 되면 맞아요. 물량이 늘 없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입을 진행하시는 거구나. 상품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아킬레스건?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를 그냥 파우치라고 팔지 않고 어린이집 파우치, 층간소음 그 슬리퍼로 나온 거를 나는 뭐 간호사 아니면은 뭐 임산부 슬리퍼 이렇게 판다듯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제 고객이 이제 그거 이제 돼갖고 유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네. 구매 전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상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 뭐 어떤 거는 그냥 브랜드 제품은 저 브랜드 제품도 팔긴 하거든요. 네. 그냥 갖다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없이 제가 뭔가를 다시 꾸며야 되는 상황이면 샘플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되는 걸 많이 그 안에 넣으려고 해요. 상세 페이지 안에.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문제가 그게 공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책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나도 애 키우는데 이런 상황에 이게 이렇지? 이런 상황이 공감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그쪽 카테고리를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맞아 그랬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서 뭔가 이렇게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의미로 구매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딸도 약간 모델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한번 주고서 쓰라고 하고 뭐 걔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활용하고 상세 페이지에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름팀 방지를 만약에 판다고 쳐요. 네. 뭐 프라이팬에 네. 여러분 누구나 다들 얼굴에 기름 켜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네. 건데 이제 조금 더 그런 거는 조금 범위가 넓다면 이거는 이거 애 엄마여지 않은 거 있잖아요. 공감대인데 진짜 이거 애 찐이다. 엄마여지 맞아. 않은 거 애 잠잘 때 이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제 맞아 우리 애도 잘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제 상세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더 줄여버리는 거네요. 필터를 걸어서. 어떻게 약간 보면. 그런 오. 거죠. 그리고 이제 제 또래의 아들 가지신 분들은 그 장난감이나 그 교구나 뭐 이런 제품을 얘가 어떻게 쓰고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엄마 이거 뭐 이상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가감없이 좀 노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이 또래 자녀가 이걸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좀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애들이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약간 이상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의 웃음 포인트로 그냥 활용하고 공감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잘 파는 셀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잘 파는 셀러들은 확실히 공감 능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좀 소비자들이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네. 문제 있었었는데 근데 네, 네. 그 문제점인지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패를 나도 모르게 끝까지 다 보게 돼. 네. 나도 모르게 네. 장바구니 읽고 결제를 하게 돼.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포토샵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이거 하면서 배웠어요. 진짜 하나도 아, 몰랐는데, 네. 오. 이거 하면서 그냥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정도만 합니다. 포토샵을 제작을 많이 하세요. 포토샵으로 상패를. 근데 그거 말고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눕기 따는 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음. 그거는 리무브 비지 그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무브 비지에서 눕기를 따도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네, 네.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게 좀 가운데 맞으면 좋겠고 이건 네. 좀 밝게 했으면 좋겠고 모를 수 있잖아요. 디테일이. 걔네가 AI로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은데 그걸 좀 수정하려면 그 포토샵의 웹 버전이 있는데 좀 오. 가볍게 나왔어요. 한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걸 뭐 밝게 할 수 있고 pixel.com이라고 있거든요. pix.com. pixel.com. 네, 가면은 이제 거기 포토샵은 완전 똑같이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밝기 좀 조절하고 뭐 위치 조금 바꾸고 크기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네, 이용할 네. 수 있나 봐요. 네. 오. 그런 걸로 이제 썸네일은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포토샵 못했을 때 이제 좀 이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아마 미리 캔버스 대부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공짜니까. 네, 아직 공짜니까 네. 그거 이제 많이 쓰시고 아니면은 미리 캔버스도 못한다 그러면 저 처음에 했던 방식인데 사진글.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음. 그 혹시 GIF도 활용하셨나요? 아, 네, GIF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GIF는 EasyGIF 그 사이트. 네. 또 사이트. 주변에 많은 도움을 네, 도움 받아야 됩니다. 네. 예전에 망고보드가 진짜 확실히 더 좋았는데 음. 이제는 미리 캔버스 무료인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2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자본금 얼마 정도 갖고 시작해서 2천까지 매출을 이루시게 되었을까요? 자본금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업자 통장 만들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니까 뭐 조금 돈 내야 되더라고요. 1월에 제가 네. 10월 말쯤에 사업자 냈는데 12월 1월 되니까 뭐 내라고 한 나오고 4만 원 정도 네네. 되나요? 그거 4만, 내고 5천 원. 네. 그 다음에 뭐 사업자 통장 만들려고 했더니 5천 원 넣어야 된대요. 통장 안에. 그래서 뭐 그런 뭐 약간 아주 그냥 그 정도고. 자, 4만 5천 원 갖고 창업했습니다. 와, 이게 카드로도 되니까. 네, 카드로 되니까. 또 스마트 스토어는 또 정산도 정산율이 빠르니까. 네, 맞아요. 진짜 얼마 없이도 한번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사라는 게 하루 8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인생이 3분의 1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업 시작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느껴진 변화가 있으세요?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이게 될까? 이런 거였으면 요새는 될 거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도 난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간 이렇게. 네. 자신감이 많이 좀 올라가신 거랑 본인의 포텐셜을 좀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모르겠어요. 지금도 끝은 안 보이는 어둠의 터널이긴 한데 보는 게 진짜 시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진짜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도 평범했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평범하고 했는데 이 씬에 오면서 저도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10년 뒤에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난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자꾸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사업이 되게 매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긴 하죠. 네, 힘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만큼 초반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 있으셨죠? 네, 어려운 점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뭐가 일단 뭐, 네. 가장 뭐 위탁 판매하면 제일 힘든 거는 뭐 그런 거죠. 경쟁하는 거. 온라인 시장도 많이 또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죠. 네, 이제 경쟁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표님이 하시는 그 스토어 운영하는 톤앤 매너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대표님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싸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독점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렇게 상품명을 짓는 거라든가 상패에 쓰는 말이라든가 그 책 중에
피터 틸이라는 그 페이팔 창업자가 쓴 것 중에 제로 투 원이라고 있는데 아, 네. 아시죠? 네. 완전 경쟁 그 제로 시장보다 네. 내가 1위 되는 네, 데는 네, 네. 확실히 더 고마진을 낼 수 있다. 네. 사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위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제 저만의 제품 이런 거 갖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브랜딩 그래요? 하고 싶다 이제 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린이 쪽에서 네, 그쪽이겠죠. 지금까지 그거 했으니까. 재밌어요.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예, 막 매출액 단위가 달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잘하실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육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집안도 많이 살피시고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단 애들 어린이집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한 10시 뭐 이때쯤 이제 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는 뭐 아침 좀 먹고 이제 하고 하다가 또 뭐 점심 되면 조금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볼일 볼 거 있으면 보고 뭐 은행을 한다든지 뭐 어딜 간다든지 뭔가 일이 이렇게 미팅 있으면 미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시간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이제 한 3시 반 뭐 이때쯤 오니까 그때 오면 또 애들하고 시간 갖고 신랑 올 준비하면서 저녁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오면은 밥 같이 먹고 저녁 시간 좀 보내고 이제 애들 자고 나면 또 이제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이러면서 하실 거 다 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돈덕후님은 부자가 될 욕심쟁이. 겁니다. 욕심쟁이. 독서도 많이 하세요? 아 못해요. 사실 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제가 그 대표님이 진짜 이렇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예전 생각나면서 좀 열정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2년차 되신 대표님 치고 굉장히 내공도 높으시고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으신 것 같아서 대단한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님 채널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 채널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은 아직은 이제 첫 번째만 오픈한 거지 원이 생각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사업을 이야기하신 거고 언젠가는 재테크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대표님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식도 하시고 네, 주식도 하고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도 뭐 하시고 내 집 마련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너무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그럼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좀 공부해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공유하시는 거네요, 사람들하고. 틈 날 때마다 공유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내공이 무슨 재테크 부동산 전문가 채널이나 아니면 주식 전문가 채널만큼 내공이 깊지는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 재테크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알아가는 방식? 첫 번째로 종잣돈 2천만 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했던 방식이긴 한데 예. 이제 투자는 해야 되긴 된다는데 좀 돈이 있어야 그걸 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어디서 그럼 종잣돈을 만들어 오냐. 당장. 왜냐면은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만약에 자녀 있으면 자녀들 앞으로 청약 통장 이런 거 만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청약이 만 20세, 18세인가? 넘어야지만 가점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넣어놔봤자 그냥 돈을 통장에 연이율 1점, 시중금리도 안 되는 거기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거 18년 동안 그냥 냅두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우리 아들 청약통장 만들어줬어. 몇 살인데요? 그러면 5살?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걸 털어서 계약으로 할 거면 저는 뭐 주식이든 아무튼 10년 이상 얘가 이걸 계속 그냥 갖고 있을 거니까 그냥 돈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융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랑 두 번째는 퇴직금. 퇴직금도 이제 저 직장 다녔었을 때니까 옛날에는 퇴직금이 이제 그 중간정산? 네, 중간정산이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 연차가 오래되면 연차의 최근 3개월 평균 곱하기 뭐 해당 연수 이렇게 예. 퇴직금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거의 퇴직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매월 납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차가 오래된다고 해서 그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헐어서 쓸 수 있으면 근데 헐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긴 하는데 뭐 내 집 마련이나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밖에 안 되긴 하죠. 여튼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뭐 내 집 마련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충분히 헐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엔 이거네요. 네가 모르고 있는 잠들고 있는 돈을 네, 이용해야 맞아요. 돼. 네 맞아요. 잠들고 있는 눈먼 돈이 많아 너한테. 맞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과 같은 그런 재테크 방법은 있을까요?
습관과 같은 재테크요? 예, 뭐 적금이나 아니면 꾸준하게 어떤 주식을 모아가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뭐 무슨 주식을 지금부터 얼마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 약간 그렇죠. 섣부른 것 같고. 그럼요. 네. 위험하죠. 네. 그냥 그 공부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네이버 증권 가서 아, 오늘 환율 얼마지? 뭐 오늘 증시 올랐네? 떨어졌네? 뭐 아니면은 뭐 오늘 뭐 급등 이런 거 하네? 뭐 삼성전자 얼마지? 이런 거 잠깐만 둘러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 얼마지? 이런 거. 왜냐면 제가 달러를 좀 투자해서 조금 수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제가 뭐 자산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달러 1,300원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 1,280원 뭐 이 정도에 판 것 같은데 1,100원대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새 엔화가 싸길래 또 엔화를 조금 한 지지난달인가 첫날도 조금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 이거 언제 싸지? 그치. 이런 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네네. 내려가는 기준은 계속 내려가고 네, 올라가는 네. 기준은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정 시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오. 그렇게 좋은 쌀 때 방법인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기울이다가 쌀 때 이제 죽는다. 결국에는 상품 소싱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관심에서 시작한다. 아 네. 돈을 벌려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다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돈 덕후입니다. 그래서. 돈 덕후. 덕질을 돈으로 하는. 덕질을 하시는 우리 또 이렇게 대표님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 처음 인터뷰여가지고 엄청 지금 긴장을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막 술술 나온 것 같아요. 네, 말씀 너무 잘하셔갖고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쪼렙인데 이렇게 어우, 팬 채널에 와가지고 대표님, 이렇게 막 그런 떠들 수 생각은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쪼렙이에요. 더 높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대표님 그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 계획은 일단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제가 이제 제 브랜드 같은 것 좀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브랜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공부해서 자, 오늘 이렇게 돈덕후님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